리쉐입에서요. 저희 2D 배열을 1차원으로 바꿀 때 이렇게 1차원 그 정수 한 개짜리 튜플로 하거나 숫자를 계산해서 넣을 수도 있었죠. 네, 한 가지를 하지 않았는데, 자, 여기 3 곱하기 4를 준 이유가 뭐예요? 튜플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숫자를 넘길 때 3 곱하기 4라고 쓴 이유가 뭐예요? 그쵸. 원소의 개수가 12개였으니까. 2차원 배열의 모양이 로우가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컬럼이 4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네. 첫 번째 축 방향으로 인덱스가 3개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 방향으로 원소가 4개가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전체 원소의 개수가 12개니까 1차원 배열도 원소가 12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4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모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4라고 쓴 거죠. 근데 만약에 임의의 모양이면 예를 들어서 뭐 4 곱하기 5, 뭐 아니면은 뭐 100 곱하기 4, 뭐 100 곱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물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쉐입만 알고 있으면 쉐입의 그 가까이 값들을 다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곱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쉐입을 사용을 하실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쉐입을 다룰 때 배열의 쉐입을 다룰 때 마이너스 2든 뭐라 그랬어요?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1차원을 2차원으로 변환할 때 1차원을 2차원으로 변환할 때 첫 번째 차원의 개수가 결정이 되면 여기는 자동 결정. 반대로 두 번째 차원의 값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앞에 첫 번째 차원의 개수는 자동 결정. 이렇게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값을 뭘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 마이너스 1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모양이 3 곱하기 4인 거는 1차원으로 변환하게 되면 몇 개일 수밖에 없어요. 12개일 수밖에 없죠. 12 이외에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죠. 임의의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로우의 개수가 n개, 컬럼의 개수가 m개인 임의의 모양의 배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1차원 배열로 만들면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n 곱하기 m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숫자를 가질 수가 있어요. 2차원 배열의 모양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1차원 배열의 원소의 개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 모든 거를 뭐라고 쓰겠다?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를 알고 2차원 배열은 그걸 알잖아요. 그죠? 2차원 배열은 첫 번째 축으로 원소가 몇 개가 있는지 두 번째 축으로 원소가 몇 개가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1차원 배열이 될 수 있는 거는 n 곱하기 m밖에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그냥 자동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 출력합니다. 똑같은 결과 이렇게. 그죠? 네. 요거 마이너스 2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1차원 배열을 3차원 배열로 변환하거나 3차원 배열을 2차원 혹은 1차원으로 변환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3차원 배열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리쉐입을 가지고 하시는 거는. 자, 이번에는요. 2차원 이상의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하기예요. 자, 이거는 여기서 사용되는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든 3차원 배열이든 4차원 배열이든 어떤 배열이든 어떤 모양의 배열이든 1차원 배열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리쉐입이야. 리쉐입은 우리 많이 했죠. 위쪽에서 리쉐입이라고 하면서 1차원 튜플 아니면 숫자 혹은 -1 이렇게 하면 1차원으로 변환이 돼요. 예, 그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럼 다른 메서드가 또 있느냐? 다른 메서드가 또 있어요. 1차원 배열로 변환해주는 간단한 메서드가 있는데 넘파이 배열에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레이블. 자, 얘는 1차원 배열로 변환된 뷰를 리턴하는 겁니다. 뷰를 리턴한다라고 했고요. 자, 또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numpy and array 클래스에는 array 클래스에는요. flatte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는 1차원 배열로 변환된 새로운 배열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1차원 배열이 만들어져서 리턴이 되는 게 flatten. 단순하게 1차원 배열로 변환된 view만을 주는 것은 label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두 개를 다르게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view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새로운 배열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원본하고 전혀 별개의 다른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거는 원본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뭔지 코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원 배열을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아까 2차원 배열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할까요? array 2D 이거 프린트 해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는 배열이었어요. 그죠? 자, rave를 함수를 사용한 raved라고 할까요? array 2D를 rav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ave. 그리고 출력을 해볼게요. raved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이 됐죠. 쉽죠? reshape 하게 되면 shape이라고 하는 모양을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모양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1차원만 모든 거를 다 1차원으로 만들어 버려라. 펼쳐 버려라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그 다음에 9, 10, 11, 12를 쭉 이어서 1차원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flattened라고 할게요. array 2D를 flatte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flatten. 이렇게. 자, 이것도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lattened. 네. 어때요? 두 개가 결과가 똑같은 것 같죠? 둘 다 2차원 배열을 어떻게 1차원 배열로 만든 것 같죠? 그런데 두 개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플래튼 함수의 결과는 원본 배열과 전혀 다른 별개의 1차원 배열이에요. 완전히 다른 원본 배열과는 별개의 1차원 배열이다. 이게 중요해요. 다르다. 원본 배열과 이 1차원 배열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 플래튼드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이 1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얘는 숫자 뭐가 되죠? 플래튼드에서 인덱스 0번이면은 숫자 1이죠. 그쵸? 자, 이 숫자 2를 100으로 바꿀게요. (1차원) 배열의 인덱스 0번 위치의 값을 변경한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서 flattened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출력을 하면 당연히 이 첫 번째 원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02라고 바뀌어 있을 거예요. 나머지 2부터 10까지는 숫자가 그대로 있고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00으로 그대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원본 2D 배열의 첫 번째 원소가 2D 배열의 이 첫 번째 원소가 바뀌어 있을까요?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게 뭐냐? 이게 이런 얘기예요. 1차원 배열로 변환된 무엇을 새로운 배열을 자, 여기는 제가 두꺼운 글씨로 바꿔 드릴게요. 플래트는 새로운 배열을 리턴을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배열을 리턴을 하는 거고 레이블은 뷰만 리턴을 하는 거다. 일단 지금은 플래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1차원 배열과 여기 있는 2차원 배열은 전혀 별개의 배열이기 때문에 얘를 변경하는 게 2차원 배열에서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변경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얘만 변경이 되지 얘는 변경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리쉐입도 마찬가지예요. 리쉐입도 모양이 변경된 새로운 배열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쉐입의 결과에서 숫자를 바꿔주면 리쉐입, 모양이 변경되기 전의 배열의 숫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런데 레이블 메서드의 리턴 값은 원본 배열의 모양을 쉐입을 변경한 뷰일 뿐이에요. 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단지 출력할 때만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긴 녀석을 출력할 때에만 이렇게 보겠다. 근데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레이블드에서 똑같은 거를 한번 해볼게요. 레이블드에서 0번을 똑같이 100이라고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프린트 레이블드를 프린트하면 당연히 얘는 변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본 배열이죠. 원본 배열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죠. 이 결과는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원소만 바꾸는 게 아니라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원소도 바꾸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얘를 프린트할 때 이렇게 펼쳐서 보여준 것뿐이에요. 보여준 거기 때문에 얘를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 2차원 배열의 여기 있는 원소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U의 원소를 바꿔버리면 U의 아니죠. 여기죠. U의 원소 값을 변경을 한 거죠. U는 그 원본 배열의 원소 값, 원본 배열의 원소 값이 변경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플래튼드의 결과는 플래튼한 내용만 바뀌는 거지 원본 배열, 플래튼과 원본 배열은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레이블은 단지 보여줄 때만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지 원래는 2차원 모양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는 곳에서 변경한 것은 원본 배열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이블과 플래튼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네. 레이블과 플래튼의 차이점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바꿔주는 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리쉐입이에요. 리쉐입을 하면 1차원을 2차원으로 2차원을 1차원으로 얼마든지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리쉐입. 그런데 뭐 2차원, 3차원, 4차원을 1차원으로 변경하는 거는 간단하게 뭐 모양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메서드 하나로 가능한데 그게 하필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플래튼하고 레이븐. 근데 플래튼과 레이븐의 차이점은 플래튼은 리쉐입과 똑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플래튼은 리쉐입하고 똑같아요. 원본과 상관이 없는 별개의 1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새로운 1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거예요. 레이블은 리쉐입, 플래튼과는 다릅니다. 단지 보여주는 것을 1차원처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레이블을 쓰거나 플래튼을 쓰거나 혹은 레이블을 쓰거나 리쉐입을 쓰거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번에는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리쉐입을 하는 모양을 바꿔주는 또 다른 방법인데 numPy의 new axis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을 사용한 차원 늘리기 방법이 있어요. 플래튼과 레이블이 그 큰 2차원 이상의 배열을 1차원 배열로 줄여주는 거였었다면 그 반대 1차원을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늘려주는 방법이 new axis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new axis를 쓰지 않아도 리쉐입만 가지고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리쉐입만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new axis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를. 자, 1차원 배열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range 1부터 6보다 작을 때까지 1, 2, 3, 4, 5라는 얘기죠. 자, 프린트 해볼게요.
자, 이거는 몇 차원 배열이에요? 이런 쉐입의,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뭐냐면 행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5개. 이쪽 방향으로 행의 개수 5개. 이쪽 방향으로 열의 개수 1개. 그러면 5 곱하기 1이니까 이거 2차원 배열이죠. 이거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인데 저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리절트라고만 할게요. 어레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쉐입을 하면 돼요. 리쉐입을 할 때 모양을 주시면 되죠. 행을 5개로 하겠다. 그럼 컬럼은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1개가 될 수밖에 없죠. 1개. 맞아요? 네. 전체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그 5개를 전부 다 로우에다 갖다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컬럼은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1개가 될 수밖에는 없어요. 맞죠? 자, 이거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자, 요 모양 이해되시죠? 네. 각각 원소 1개짜리 배열 몇 개를 갖는 5개를 갖는 2차원 배열이에요. 자, 이렇게 리쉐입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new axis라는 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선수를 다시 바꿀게요. array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얘는 인덱스가 0부터 끝까지 있죠. 그렇죠? 자, 행의 인덱스를 전체를 사용을 하겠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배열에서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끝까지 그거를 행의 인덱스로 사용하겠다. 0번부터 5번까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다가 numpy.new axis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2개 결과 똑같죠? 이게 차원을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1차원이었는데 몇 차원으로 늘려준다? 2차원으로 늘려준다. 이해됐습니까? 쉐입을 이렇게 쓰는 거하고요. 쉐입을 이렇게 쓰는 거는 완전히 별개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축이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원 배열이에요. 얘는 축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요렇게 축이 하나, 요렇게 축이 하나, 축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요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1차원 튜플, 2차원 튜플.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추가하는 방향으로 축을 추가하겠습니다. new axis가 무슨 뜻? new, 새로운 axis, 축을 추가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개수야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일 거고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일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거기는 원소의 개수가 인덱스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를 뭐라고 써준다? new axis라고 써준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1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로, 자, 2차원 배열이에요. 이거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인데 이쪽으로는 인덱스가 0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인덱스가 0, 1, 2, 3, 4라고 하는 0부터 4까지 그럼 5보다 작을 때까지죠. 이렇게 인덱스가 있는 이렇게 하면 무슨 모양이에요? 2차원 배열이죠.
이렇게 2차원 배열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리쉐입을 사용을 해볼까요? 리쉐입. 어레이는 1차원 배열이에요. 리쉐입이고, 그죠? 행의 개수가 1개, 그리고 열의 개수가 5개. 네. 컬럼을 5개로 하고, 그죠? 원래 어레이가 가지고 있었던 원소 5개를 쭉 나열을 하고 행을 몇 개로? 그거 하나만, 딱 그거 하나만 갖는 2차원 배열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 결과는 모양이 1,5 쉐입의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한다? 인덱스 연산자. 그리고 축이 어디로 들어가는? 여기로 새로운 축이 1. 여기가 새로운 축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에 numpy.new axis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은 0부터 끝까지 이렇게 쓰는 거죠. 0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로운 축. 첫 번째 방향으로 새로운 축 하나 넣어주고 두 번째 방향으로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엘리먼트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두 개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거 1차원 배열 아니죠. 2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 1개를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1개를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리쉐입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다. 리쉐입과 동일한 결과를 주는 그 new axis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죠? 이거를 이용하시면 1차원을 2차원으로 쉽게 만들 수 있으시고요.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네, 그거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concatenate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catenate를 하시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numpy에 concaten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의 아규먼트로 배열을 넘기는 겁니다. 배열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배열들의 리스트, 혹은 배열들의 배열을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를 넘겨주시면 돼요. 근데 엑시스는 기본값이 0번이에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배열이 이런 모양의 배열이 있어요. 이런 모양의 배열이 있을 때 엑시스는 이쪽이 엑시스 0번, 그 다음에 이쪽이 엑시스 1번이에요. 여기가 엑시스 0번, 여기가 엑시스 1번입니다. 자, 얘가 어레이 1번이라고 하면 concatenate는 기본값이 0번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배열을 밑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배열을. 그리고 세 번째 배열을 또 그 밑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concatenate. 이게 우리가 하던 방법이잖아요. 그죠? 우리 언제 이런 방식 썼어요? 판다스에서 이거 비슷한 거 했었죠. 베이비 네임. 기억나시죠? 1880년에 태어난 베이비 네임, 1881년에 태어난 베이비 네임,
1882년에 태어난 베이비네임. 2010년까지. 그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쭉 하고 이어서 붙였죠. 그때 그걸 뭐라 불렀어요? 컨캐네이트라고 불렀죠. 네. 여기 엑시스. 근데 이렇게만 붙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만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떻게도 붙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컬럼의 개수만 동일하다면 이렇게 옆으로 붙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배열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붙인 거예요? 인덱스 1번 방향으로 붙인 거예요. 맞죠? 이렇게 붙인 거니까 그때는 여기 엑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기본값, 디폴트 아규먼트 0 대신에 아규먼트를 1이라고 전달하십니다. 아셨죠? 이게 concatenate. 자, 이 concatenate를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 아까 엑시스가 0이냐, 엑시스가 1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엑시스 1번. 로우를 이어 붙이는 거죠. 엑시스 0번은 로우를 이어 붙이는 거죠. R 언더스코어를 쓰시는 거예요. R 언더스코어를 쓰시고 어레이 1번, 어레이 2번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행 로우 이어 붙이기. 그러니까 얘는 concatenate라고 하는 함수는 concatenate 행 방향 x 1번 방향 또는 죄송합니다. x 0번 방향 또는 열 방향 컬럼 방향 x 1번 방향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열 방향으로 배열을 이어 붙이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배열의 행들을 이어 붙이기. 행 방향으로 배열 이어 붙이기. 그냥 행 이어 붙이기라고 할게요. 행 이어 붙이기. 또 뭐가 있냐면 컬럼 이어 붙이기는 C 언더스코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위쪽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열 이어 붙이기, 컬럼 이어 붙이기로 사용을 합니다. 자, 두 개를 연습하기 위해서 세 가지죠. 네. 사실은 요거 하나만 아셔도 돼요. 요거 하나만 알고 엑시스 0번 방향이냐 엑시스 1번 방향이냐 요것만 아셔도 되는데 그걸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예제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1번이라고 만들게요. 배열 1번을 2차원 배열로 만들겠습니다. 2차원 배열 어떻게 만들 거냐면 range 이용해서 1부터 7까지. 그럼 몇 개죠? 6개죠. 6개니까 2 곱하기 3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숫자 어떤 배열이 만들어질지 이해되시죠? 1, 2, 3, 4, 5, 6. A1은 뭐냐면 A1은 출력해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네, 출력해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배열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1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잠시만요. numPy A range 그죠? 네. 됐죠? 모양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을 이렇게 만들게요. A2 numPy.array 2차원 배열. 자, 괄호 2개 있으면 2차원 배열이죠. 괄호 2개 있으면
7, 8, 9 이렇게 할게요. 요건 이렇게 만드는 게 간단하니까. A2. 자, A2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A2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인데 행은 하나밖에 없고, 그죠? 행은 하나밖에 없고 컬럼은 몇 개인? 3개. 7, 8, 9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배열이에요. 맞죠? 2차원 배열 맞습니까? 그렇죠? 요 모양 주의하세요. 이거 어떤 모양이냐면 행 방향 하나, 컬럼 방향 3개. 이런 쉐입이에요. 자, 2개를 이어붙이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numPy, concatenate, concatenate. 자, 첫 번째 여기는 뭘 주래요? 여기는 파라미터 뭘까요? 배열들의 시퀀스를 줘라. 그러니까 배열들의 배열을 줘라 이거예요. 배열들의 배열, 배열들의 리스트. 그걸 넘겨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엑시스. 두 번째가 엑시스죠. 엑시스의 기본값은 0인데 엑시스는 어떤 방향으로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 그러니까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 방향, 어떤 축을 따라서 축은 말씀드렸죠. 0번, 1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엑시스 0번 항상 엑시스 1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스트를 넘기는 거예요. 무엇의 리스트? A1과 A2.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엇을 생략할 수 있냐면 엑시스 0은 생략 가능해요. 네, 디폴트 아규먼트니까. 0이 디폴트 아규먼트니까 생략하셔도 되는 거예요. 결과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1, 2, 3, 4, 5, 6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거랑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numPy. 로우를 합친 거예요? 컬럼을 합친 거예요? 이거는 로우 방향으로 합친 거잖아요. 그죠? 이쪽 방향으로 합친 거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맞습니까? 그죠? 요렇게 합친 거잖아. 이거 로우 방향이잖아요. 로우 방향. 그러니까 로우 합치기. 이게 로우 합치기예요. 로우 합치기. 여기에 뭐를 준다? 배열 1번, 배열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간단하게 쓴 게 뭐다?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죠? 되셨습니까? 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모양의 배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로우가 2개, 컬럼이 1개. 그리고 여기는 뭐 10, 11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자, 저런 배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건 A3번이라고 만들어 볼까요? numPy 점 배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2차원 배열로 만들면 되죠. 2차원 배열인데 첫 번째도 배열, 두 번째도 배열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러면 2차원 배열이에요. 맞습니까? 첫 번째 배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10이라고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11이라고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엔터를 치면 2차원 배열인 거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2차원 배열인 거 모양 보이시죠? 그렇죠? 자, A3번은요. 뭐 따로 프린트 안 해봐도 되겠지만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A3번은 컬럼으로 합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컬럼으로 합치는 방법은 어떻게 해? concatenat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array 1번, array 3번 이때는 생략하면 안 되죠. 축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몇 번? 1번.
원하는 결과 나왔죠. 그쵸? 요런 결과에다가 요렇게 옆으로 붙였죠. 어떻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더 붙였죠. 이게 엑시스 1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뭘 합친 거다? 컬럼을 합친 거죠. 이 어레이 1번하고 어레이 3번을 컬럼 합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컨캐네이트도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요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요 정도 그 배열에서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reshape, 그 다음에 flatten label, new axis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oncatenate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배열들을 서로 합쳐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합치기를 하실 때에는요, 아마 두 가지가 다 사용될 거예요. 요렇게 합쳐주는 경우는 레코드가 늘어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붓꽃이 있었는데 붓꽃 2개밖에 없었는데 세 번째 붓꽃이 들어왔을 때 요렇게 하는 거고요. 컬럼 합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파생 변수를 추가를 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 변수가 뭐 length, width, 이렇게만 있었는데 width를 하나 더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수, 새로운 파생 변수를 컬럼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게 컬럼 합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 다음 주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되게 중요한 기능이고요. 이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잘 이해를 하시면 넘파이 배열을 굉장히 잘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러 가지 수학 연산들을 배열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요거에 대한 것은 잠깐 브로드캐스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